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 메르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한 집에 사는 고양이와 생쥐 68번째 이야기라고 하네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집에 사는 고양이와 생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저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와 생쥐 한 마리가 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대요. 겨울이 다가오자 둘은 기름 한 단지를 장만했답니다. 그리고 국리 끝에 성당 제단 밑에 숨겨두었대요. 필요할 때마다 가서 꺼내 먹기로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는 기름이 너무나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성당으로 가면서 생쥐에게 말했대요. 생쥐야, 우리 숙모가 나더러 대부가 되어달래. 얼마 전에 아들을 낳으셨거든? 하얀색 갈색 얼룩이래. 세례식에 가야 하니까 오늘은 너 혼자 집을 봐야겠다. 그래. 생쥐가 말했겠죠? 얼른 가봐. 맛있는 게 나오면 내 생각도 해줘. 달콤한 붉은 세례 포도주 한 방울이라면 나도 정말 마시고 싶은데. 하지만 고양이한테 숙모는 없었대요. 대부가 될 일도 없었대요. 대신 고양이는 바로 성당으로 달려가 기름단지를 열고 윗부분을 할짝할짝 핥아먹었대요. 그런 뒤 시내를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대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은 모양이구나? 생쥐가 물었겠죠?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휘활짝.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아, 위활짝? 그거 정말 희한한 이름이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 뒤 다시 기름이 먹고 싶어진 고양이는 생쥐에게 말했대요. 또 대부가 되어주기로 했어. 이번 아이는 몸뚱이에 동그랗고 하얀 고리무늬가 있대.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미안하지만 오늘도 일은 혼자서 좀 해줘야겠다. 착한 생쥐는 그럼하고 했고 고양이는 성당으로 가서 단지 절반을 비우고 말았대요.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생쥐가 물었죠. 이번 아이 이름은 뭐라고 했어? 반짭짭? 반짭짭? 무슨 소리야. 그런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봐. 세례명 달력에도 그런 이름은 없잖아. 몰래 훔쳐먹는 기름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대요. 고양이는 어느새 다시 침을 흘리고 있었고 드디어 세 번째로 생쥐에게 말했대요. 세 번째로 대부가 돼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 이번 아이는 온통 발만 하얗대. 깜장이고 발만 하얗대. 털이 전부 까만 아기가 태어나는 건 1년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일이야. 가도 되지? 위할짝, 반짭짭. 생쥐가 말했어요. 정말 희한한 이름이야. 알쏭달쏭한 걸. 그래, 가봐. 생쥐가 집에서 착실히 일하는 동안 고양이는 기름단지를 깨끗이 비우고는 배가 불룩해져서 밤늦게 돌아왔대요. 세 번째 아기는 이름이 뭐야? 죄싹싹? 죄싹싹? 이런. 듣던 중 제일 기발한 이름이군. 생쥐가 말했대요. 죄싹싹? 그게 무슨 소릴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생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침대로 들어갔대요. 고양이에게 대부가 되어달라는 네 번째 부탁은 들어오지 않았고 하지만 겨울은 왔대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생쥐가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아, 저장해 놓은 게 있잖아. 성당 재단 밑에 숨겨놓은 기름단지 가지러 가자. 정말 맛있을 거야. 그럼 고양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대요. 정말 맛있겠지? 혀가 3발이나 나올 정도일걸? 기름단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생쥐가 외쳤어요. 이제 알겠다. 네가 세례식 간다고 나가면서 다 먹어치웠지? 처음에는 위만 헐짝, 다음에는 절반 짭짭, 그리고 입 다물어. 고양이가 말했대요.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널 잡아먹어버릴 거야. 죄다 싹싹. 가엾은 생쥐가 말했대요.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고양이는 펄쩍 뛰어올라 생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대요. 이를 어째요? 이거 어떡해요? 한 집에 사는 고양이와 생쥐. 같이 머물 수 없는 앙숙 관계인데, 그죠?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좀 쏴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한 번은 속아도 2번은 속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뭐죠? 저는 생쥐가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고양이를 좀 혼내주지 않을까 했는데 톰과 제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그리고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 관계든 이 참 서글프지만 분명히 갑을 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 갑을 관계 언제까지나 퍼주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닥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부부 관계가 됐든 아이와 부모가 됐든 사실은 피드백이라는 거, 인터액션이라는 거,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끝까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거나 하는 행위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고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밀당 같은 거죠. 연애처럼 밀 때도 있고 당길 때도 있어야 하는데 한결 같은 건 좀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쥐가 되지 마시고요. 자꾸 그냥 하염없이 퍼주기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누군가가 달라고 할 때 좀 거절할 줄도 아시고 싫은데? 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고 굉장히 좀 너무 모든 걸 오케이 하면요 되게 만만해 보여요. 만만해 보이는 거는 그닥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 관계에서 주기만 하면 안 돼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것도 위험하고 받기만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네버엔딩 스토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주기도 하고 또 적당히 받기도 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해요. 물론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꼭 내가 A한테 받았다고 해서 꼭 A한테
A한테 줬다고 해서 A한테 꼭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어렵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예상외 이야기라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루. 그러니까 무조건 퍼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또 무조건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밀고 당기는 밀당을 잘 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적절하게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은 사회성을 키우는 건데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크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너무 주기만 하는 것도 또 너무 받기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우정도 그렇고요. 주고 기브 앤 테이크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원히 가고 싶다면 더더욱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